자, 이번 시간은 벡터를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벡터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스칼라라는 양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많이 좀 알고 있을 텐데요. 잠깐 정리를 해보죠. 예. 그러니까 모든 물리량은 스칼라와 벡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스칼라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크기만 따지는 물리량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냐면 온도. 크기죠. 아, 이거 뭐, 마이너스 20도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기준보다 이제 더 아래다라는 그 뜻이지 이게 방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벡터는 그래서 지금 미리 얘기하지만 크기에다가 뭐도요? 방향까지 고려한 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조금 있다가 좀 진행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벡터에 대해서 엄밀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온도. 또 뭐예요? 1도 그렇죠. 1. walk. 1도 스칼라. 또 스칼라에 해당하는 거, 양만 따지는 거, 질량 있죠. 또 뭐 속력도 있고요. 아, 속력하면 또 여러분들 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잠깐. 그럼 벡터는 이것과 비교해서 방향까지 따지는 거 어떤 거? 아,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스칼라에 해당하는 게 이동거리가 있다면 이동거리는 실제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 얼마만큼 이동했냐 요게 중요한 거라면 이거에 대해서 벡터에 대응하는 이제 거리에 대응하는 벡터는 또 뭐냐면 변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변위. 이 물체의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가는 그 길은 이렇게 지금 갔다면 실제로 간 거리가 얼마나 되냐를 나타내는 게 이동거리면 벡터로서의 변이는 뭐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위치가 이만큼 변했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 얼마만큼 위치가 직선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움직였다. 그게 뭐 변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속력과 대응하는 게 또 뭐? 벡터에는 속도가 있다. 아, 시간도 있네요. 스칼라에는요. 이렇게 한번 또 해볼게요. 또 뭐 있죠? 아, 가속도. 가속도는 뭐다? 벡터죠. 또 힘도 벡터죠. 힘이 벡터면 또 운동량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벡터입니다. 요걸 이제 구분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뭐 물리학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정도에서 이제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벡터는 방향까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화살표로 많이 표시를 하죠. 그래서 크기를 나타낼 때 이제 화살표 길이로, 그다음 방향은 화살표의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냅니다. 보통 벡터는 화살표로 나타낸다. 잠깐만요. 그러면 벡터 스칼라 얘기했는데요. 이게 만약 가속도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벡터에 스칼라를 곱하면 그것도 그대로 뭐가 된다? 벡터가 된다. 가속도에 스칼라량인 질량을 곱한 게 바로 뭐예요? 힘이라고 하는 벡터죠. 그리고 요거는 서로 어때? 방향은 똑같아. 길이 차이만 있을 뿐이야. 알았죠? 이런 게 또 있죠. 뭐 예를 들면 힘 벡터에 대해서 힘에다가 시간이란 스칼라량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아, 충격량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또 어떻다? 같다. 예? 이렇게 잠깐만 정리할게요.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갑시다. 우리가 어떤 그 물리량의 특성을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어떤 물리량을 새로 만들거나 새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칙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냐를 결정을 하는데 수학적으로는요.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정의하냐? 야, 요거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방향이 다른 두 개 벡터를 어떻게 합하냐? 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하냐? 같으면은 어때요? 이게 2이고 이게 3, 길이가 3이고 두 개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3은 그냥 그대로 요거는 이제 5가 되는데 그리고 방향도 이쪽 방향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데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 꼬리에 꼬리.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B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하자는 거죠.
요 B 벡터는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옮겨 다니도 똑같아요. 길이하고 방향만 같으면. 요거를 요렇게 이쪽으로 옮기면 이게 이제 이것도 B 벡터가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처음에서 끝까지 연결하는 요게 바로 A 플러스 B 벡터다. 여러분들이 이른바 이거를 뭘로 알고 있어요? 예, 평행사변형법으로 알고 있죠. 예. 그냥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예,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 근데 요거에 대해서 유용한 문제를 풀기에 유용한 방법은 솔직히 아닌데 요거 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또 뺄셈은 그럼 어떻게 정의? 뺄셈은 벡터의 뺄셈은 잘 필기하고 계시죠? 예. 뺄셈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냥 A로부터 유추하는 거죠. 예. 항상 우리가 발견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씩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거. 예. 그게 바로 과학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요. B 벡터. 요 두 개의 A-B, A 벡터 마이너스 B는 어떻게 하나? 요거는 어떻게 따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벡터의 덧셈을 정의했으니까 요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스칼라를 곱한 거. 근데 마이너스 스칼라를 곱했다는 건 이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B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어떤 반대인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B 벡터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걸 꼬리에 꼬리 A B 벡터 어떻게 여기다 옮겨놔야 되지. 예.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여기 끝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A-B 벡터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문제 풀 때 벡터 관련한 문제를 풀 때 이 벡터 관련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물리학 문제를 풀 때 별로 쓸데는 없는 문제고요. 자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A-B라는 뭐냐? A-B란 뭐냐? 벡터 A와 벡터 B가 있으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B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A로 가는 거. 다시 할게요. A 빼기 B라고 하는 거는 뭐냐? 즉 빼기 B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B에서 출발한다는 그 뜻이에요.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B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A까지 간다. 요게 뭐예요? 요게 A-B입니다. 이렇게 정의로 우리는 이제 익히는 걸로 합시다. 어디서?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그러면 B 빼기 A는 뭐다? 어디에서 출발?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 예.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A 빼기 B 요거 뭐요? 요거 물리학에서 델타로 많이 봤죠, 여러분들이요. 델타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떤 물체의 속력이 어느 순간에 V1이었다가 V2로 가요. 예. 등가속도 운동 가끔씩 이렇게 변하죠. 길이는 같은 이렇게. 그럴 때 속도의 변화량 얼마? B1에서 어디까지? B2까지. 요게 바로 델타라니까. 그러니까 뭐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뭐라고요? V1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V2까지. 예, 얼마만큼 변했나. 이게 바로 델타예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저는 요걸 추천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네 번째. 저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지만 한번 곱씹어 보세요. 벡터의 곱셈을 한번 가봅시다. 야, 벡터라는 이 양은 어떻게 곱셈을 할까? 근데 요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칼라 곱, 도트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도트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B라는 벡터가 있어요. A라는 벡터 있습니다. 야, 이 두 놈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이 둘 사이의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야, 방향이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곱할 수가 없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방향을 같게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어떻게 같게 만들어주냐면 여기에 빛을 쏴. 요 위에서 전등으로 빛을 쫙 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사형이라 그래요. 빛을 쏴주는 거. 빛을 쏴주면은 A에 요 벡터 A에 뭐가 생기겠어요?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수직으로. 뭐가요?
그림자가 생기죠. 요 그림자. 요 그림자를 뭐라 그런다? 요거를 정사형이라고 한다. 한자를 좀 많이 알아두면 되게 편한데 직방으로 내리쏜, 빛을 내리쏜 그랬었을 때 나타나는 그림자, 정사형. 이 정사형 이 크기는 얼마일까요? 이 길이가 a면요. 예. 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a 코사인 세타죠. 이제는 방향이 같으니까 서로 곱할 수 있겠죠. b의 길이는 b, 이 b벡터의 길이는 b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때 이 곱은 도트 표현을 씁니다. 도트 a 도트 b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a의 정사형과 뭐를 곱한다? b를 곱한다. 요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곱셈 방법이에요. 요거 어디서 많이 쓰죠? 물리에서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기 물체를 힘을 가해서 이거 힘을 당겨주는데 하필 또 어떻게 당겨주냐면 이런 식으로 당겨줘.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힘을 가하는 경우 있잖아요. 실제 있어요, 우리. 근데 가는 건 어떻게 가요? 얘가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다 해봅시다.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달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얘가 이제 해준 일이 얼마야? 도대체 이 힘이 해준 일이 얼마야? 힘이 해준 일.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도트 프로덕트를 곱하는 거죠. 힘과 이동거리를 곱하면 1이 나오는 거 알겠는데 벡터 방향이 달라. 이거는 도트로 곱합니다. 도트로 곱합니다. 어떻게? 요거의 정사형. 요거에 해당하는 F 얼마?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죠.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될 경우에는 이 물체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그 힘이 F가 아니에요. 뭐죠? 요거의 정사형에 해당하는 쪽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F 코사인 세타가 바로 이거를 이쪽으로 미는 힘이 된다고요. 예? 정사형이.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쓰면 F 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좀 되는 거죠.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일은 물체의 한 일은 어떻게 구한다? F와 S의 도트 프로덕트를 구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5번째. 근데요, 좀 약간 불만이에요. 아니, 벡터를 곱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스칼라 값이 나왔잖아. 아니, 벡터에 벡터를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벡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스칼라가 나와버렸네? 그래서 이걸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데 도트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그러면 벡터가 나오는 곱은 없냐? 있습니다. 실제로도 유용이 쓰여요. 벡터의 곱셈. 두 번째 뭐요? 이거는 결과가 뭐가 나오는? 벡터가 나오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벡터가 있습니다. A 벡터가 있고요. 여기 B 벡터가 있어요. 좀 뭐 잘못 쓴, 하여튼 이렇게 각도가 또 세타예요. 이 두 놈을 어떻게 곱하냐? 곱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요거. 이거 중요합니다. 뭐라고? 오른손을 반드시 써라. 오른손을 이렇게 써라. 반드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겁니다. 자, 4개의 손가락 모양은 이렇게 되고 엄지손가락 방향이 요거야. 다시 요거야. 요거. 알았죠? 그래서 A 곱하기 B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오른손 많이 씁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A 곱하기 B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A에서 B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A에서 시작해서 A 곱하기 B라는 것도 A에서 B로 손가락 4개를 돌려주면 엄지에 해당하는 게 이게 뭐야?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나오고 있죠. 이 방향이 뭐다? 이 방향을 보통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전자기하학에서 배웠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게 바로 벡터 방향이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B의 벡터 방향. 요걸 좀 피카소식으로 좀 그 입체적으로 그려볼까? 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좀 기울여 볼게. 요게 바로 뭐야? 요게 A 곱하기 B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 여기 질문. 그러면 B 곱하기 A는 어떻게 돼? B 곱하기 A는요. B 곱하기 A는 요렇게 되겠죠. 아유, 이 손가락 요렇게 되겠죠. B 곱하기 A는 어떻게? B에서 A로 요렇게 돌리면 어떤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지. 아,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어. 방향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나오든가 시계 방향으로 해서 들어가든가 두 개 방향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의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다르죠? 다르죠? 하나는 나오는 거고 하나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수학에서 아세요? A 곱하기 B에 B 곱하기 A. 요거는 서로 같지 않다. 뭐라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벡터의 곱셈, 벡터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 예, 그럼 이거는 그냥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일단 그렇게. 요 방향이라는 거, 요가라는 거. 그래서 방향은 어떻게? 돌려서 무슨 방향? 엄지 방향. 이렇게 그냥 쓸게요. 엄지 방향. 엄자가 아니고 엄지 방향이에요. 크기는 어떻게 잡냐면 크기는 요 A와 B의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지죠. 평행사 변형의 뭐? 요 면적이 됩니다. 평행사 변형의 면적이 바로 이 A 곱하기 B의 A 크로스 B의 크기. 요 면적 어떻게 나와요? 요 면적은요? 아세요? 예, AB 사인 세타 값이죠. 높이가 사인 세타니까. 예, 그래서 크기는 어떻게? A 곱하기 B의 크기는 AB 예, 사인 세타. 방향은 엄지 방향. 이렇게 나온다. 요것도 써먹을 수 있나요? 어디에 써먹을까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벌써 배웠던 예, 조금 이렇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보입니까? 자,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바로 자기장 속에서 자기장도 방향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어때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속에서 전기를 띤 입자가 운동하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된다? 힘을 받는다. 어느 방향으로? QV 운동하는 QV 곱하기 B에 해당하는 QB 곱하기 B에 크로스 B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뭘 받는다? 힘 받는다. 힘의 방향 잡아보세요. 어떻게 해요? VB 엄지 방향 어느 방향? 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크기는 얼마? BQV이고 방향은 요 방향. 그래서 자기장 속에 전기를 띤 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직으로 힘을 받아서 무슨 운동을 하게 돼 있다? 아, 그렇죠.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으로 작용하면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면 무슨 운동? 예, 원운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자기력 F, 이 전자기력은 뭐의? QV와 B의 크로스 벡터로 나타난다. 아시죠? 자, 이제 2부 순서인데요. 벡터 2부 순서인데 사실은 이게 제일 더 중요합니다. 물리학2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더 유용하고요. 바로 벡터의 분해와 성분인데요. 아, 요게 진짜 중요한 주제죠. 네. 벡터의 가장 큰 특성은 뭐라고요? 크기와 함께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아, 그거 아닙니다. 벡터의 가장 큰 특성, 벡터라는 걸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벡터를 여러 개의 벡터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분해할 수 있다, 쪼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용하게 쓰고요. 잠깐만요. 근데 어떻게 쪼갤까? 어떻게 쪼개면 유용하게 쓰일까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잠깐 도트 프로덕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적이라고 하죠. A 곱하기 B가 AB 코사인 세타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좀 전에 지금 제가 좀 같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생각해봤는데 요게 0인 경우가 대체 이거는 서로 그러니까 A 도트 B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 개 벡터가 서로 어때요? 수직일 때. 예.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어떨 때? 수직일 때, 예, 이 도트 프로덕트는 얼마? 0이죠. 왜냐? AB 코사인 세타가 얼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직관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아니, 그림자가 안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얘가 바로 서버리니까 정사형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이죠.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두 벡터가 어떤 경우다? 두 벡터가 수직인 경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 두 벡터가 수직인 경우는 어떠냐면 수직인 경우는 서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독립적이다. 서로가 독립적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B가 수평 방향으로 예를 들면 B 벡터가 어떤 난리를 치건 이게 커지건 작아지건 곱셈이 되건 어떻게 해서 난리를 치건 간에 이게 A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A가 어떤 난리를 쳐도 아주 속된 말로 그냥 강하게 얘기할게요. 지랄을 해도 B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직의, 즉 A.B가 0이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즉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두 개의 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두 벡터를 이런 독립적인 여러 개의 벡터를요 뭐라고도 하냐면 각각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도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성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는 단위 벡터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되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너무나 유용하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 물리학도에서 많이 쓰는 건 어떤 벡터죠? 수평 방향 벡터와 즉 x 벡터와 어떤 벡터? 수직 방향 벡터 y 벡터를 많이 쓰죠. y축을요. 그래서 어떤 벡터 하나를 어떻게 쪼개냐면 서로 독립적인 x 방향 벡터와 y 방향 벡터로 서로 쪼개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 정사형 내려서 요 벡터. 이게 이제 얘의 x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직 방향에 뭐예요? 수직 방향에 요 y 벡터.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돼요. 두 개 벡터의 합이 돼요. 합이 되는데 어쨌거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 벡터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두 개의 더 단순한 벡터로 쪼개서 각각을 서로 계산한 다음에 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조금 추상적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단순한 여러 개의 보통 물리학도에서는 두 개죠. 단순한 두 개의 상황으로 쪼개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한다? 두 개를 다시 합치면은 우리가 그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수평투사 운동과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분명하게 알 테니까 일단 벡터를 어떻게 합하면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그 활동지에 제가 지금 넣었었죠. 자, 합력 알짜임을 화살표로 나타내시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 벡터가 있죠. 일부러 눈금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요거를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여기에 B 벡터 이렇게 나가지고 뭐 만들어요? 예, 저 평행사변형 만든 다음에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걸 어떻게? 성분으로 쪼개 봅시다. 이게 복잡하게 보여도 이게 더 편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A의 성분을 A를 두 개의 성분으로 수평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 성분으로 나누어 봅시다. 어때요? 수평 방향 성분은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요게 이제 A의 X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직 방향 성분 어때요? 이렇게. 즉 요거를 A라는 벡터를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벡터로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이 두 개의 벡터로 지금 쪼갠 거죠. 그 다음에 B 벡터는 어떻게 하죠? B 벡터는요? B 벡터도 한번 쪼개 볼까요? 이거의 수평 방향 요 벡터죠. 수직 방향 어때요? 요 벡터죠. 그래서 B 벡터도
독립적인, 서로 독립적인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두 개 벡터를 쪼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서로 더하세요. 두 개는 같은 방향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더해야지. 이 더한 건 여기까지지. 요건 어떻게 해야 돼? 위로 4개, 아래 2개. 그러니까 얼마? 위로 2개만 남지. 그래서 결과는 어때요? 이제는 합치면 되죠. 두 개를 합쳐서 요게 바로 뭡니까? 예, A와 B의 합. 됐죠? 이렇게 풀어보자는 거예요, 이제요. 자, 연습. 자, 요거 해볼까요? 좀 더 복잡한가요? 자, A 몇 개? 하나, 둘, 셋, 4개. 그쵸? B는 아예 없죠? C는 수평 몇 개? 하나, 2개. 그러니까 4개에서 2개 빼니까 얼마? 2개 남지. 이렇게. 끝!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생각하자고. 수직 방향. A 2칸. 하나, 둘. B 몇 칸? 하나, 둘, 3칸. 그러니까 요 2개만 더하면 아래 한 칸 남네. 요 아래 한 칸하고 C. 하나, 둘, 셋, 4개가 좀 더하니까 몇 개? 야, 3개 남네요. 예. 요 결과값.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예, 요거 합치면은 A, B, C의 합 벡터는 어떤 거? 바로 요거죠. A, B, C의 합 벡터가 뭐라고요? 요거라고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바로 벡터의 가장 강력한 점입니다. 강력한 점. 복잡한 문제를 독립된 여러 개의 성분으로 쪼개서 그러면 더 단순해지니까 단순한 문제들을 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한다? 합치면 된다. 아셨죠? 이야,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벡터의 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그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요. 벡터 합과 관련돼서 첫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벡터 합. 그러니까 지금 벡터 합이 아니고요. 그 힘의 벡터를 쪼개거나 합력을 지금 구하는 상황이 물리학에서는 이제 3개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빗면. 지금 소개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이게 단진자 문제에서 나오는 벡터.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뭐냐면은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빗면에서 물체가 지금 받는 힘. 요거 지금 3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요 첫 번째 유형만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요런 상황입니다. 요거도 외워두십시오. 자, 경사각이 세타입니다. 세타각일 때 이 물체는 지금 어떠냐면 이 물체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마찰이 없는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대요. 그럼 이 물체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 물체를 아래로 미끄러지게 만드는 그 힘은 뭘까요? 중력 mg요? 아닙니다. 중력 mg 아니에요.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뭐가 있냐면 아래로 일단 mg를 생각할 수 있죠. mg. 자, 빗면 문제에서는 이 mg를 일단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빗면의 방향과 수평인 성분, 그 다음에 빗면의 수직인 성분 이 2가지로 보통 나누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중력 mg를 어떻게 해요? 빗면의 수평인 성분과 빗면의 수직인 성분 2개로 나누어서 보통 문제를 풉니다. 어떻게? 자, 여기서 직사각형을 그리세요. 이렇게요. 자, 요거는 좀 정교하게 그림 연습하십시오. 자, 요거를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리시고 요 직사각형의 한 변, 요거하고 한 변, 요거 2개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mg를요. 자, 여기가 지금 세타죠? 느낌에 여기하고 여기 어디가 세타일 것 같으세요? 수학적으로 증명은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가 세타죠? 그러면 mg의 요 방향 성분 요건 얼마다? mg 사인 세타. 그쵸? 요 방향 성분보다 mg 코사인 세타. 다시 말하면 이 물체를 이 빗면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하는 힘은 바로 mg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요? 질량 m을 뺀 뭐요? 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되죠.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렇게 보니까 가속도가 어때요? 이 물체의 질량이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질량이 크냐 작냐는 상관없이 무조건 빗면은 어때? 예, 가속도가 같다. 이건 물리학 원에서 많이 풀죠. 빗면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물체. 특징 뭐? 두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다? 같다.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움직일 때. 됐죠? 예. 그러면 요 mg 코사인 세타는 뭐냐? 이 mg 코사인 세타는 바로 바닥을 누르는 힘이죠. 예. 자, 정리할게요. 이 물체를 운동시키는 힘은 빗면을 따라 운동시키는 힘, 즉 가속시키는 그 힘은 뭐다? mg 사인 세타이고, 그 다음에 바닥을 누르는 힘. 바닥을 누르는 힘 뭐라 그랬어요? 수직항력이라 그랬죠. 바닥이 받치는 힘이기도 하고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 모두 수직항력이라고 했어요. 예. 바닥을 누르는 힘 얼마?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